네, 부가가치세법 3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항만 보면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사업자에게 징수권이 있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조항이 이런 걸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종 담세권자를 언급한 조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가가치세는 마지막에 최고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사법상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하면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에 사업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정도만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는데 이 부가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 누가 출자할 것이냐, 재물을 낼 것이냐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 자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면서 공급 가액은 100원이다 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부가세 별도 이렇게 많이 쓰죠. 이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 부가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겁니다. 즉 공급가액으로서 100원을 줘야 되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보통 뭐 10% 정도 되죠. 이것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을 부가세 별도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한테 100원만 주고 사업자가 10원을 부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 10원을 안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는 이 약정에 기해서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너 부가가치세 10원 달라 내가 국가에 납부할 수 있게 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계약서에 공급가액 100원 이렇게 써놓고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물론 이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이 100원 속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원만 주면은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부가세를 따로 달라라고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이미 100원을 준 것 속에 물품 용역 값이나 뭐 물품 대금 값 플러스 부가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00원 속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만약에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이라고 서로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사업자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돈을 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100원만 받고 10원 더 받아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이 100원 중에서 뭐 9원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도 없고 이런 말도 없고 이런 말도 없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물품 가액만 지급하면은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자기가 납부해야 되는 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양도했어요. A가 B한테 상가를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건물을 양도한 경우고요. 이쪽은 A가 B한테 상가를 양도하긴 했는데 이게 사업 양도의 일부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공장 제조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는 뭐 종업원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제조를 하는 건물 공장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통째로 양도하면서 양도의 일부로서 사업장에 있는 건물도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히 부동산 매매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포괄 양도 시에는 A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는 둘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포괄 양도 시에는 부가세 면제한다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이 경우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가를 이제 부동산 상가 건물 양도한 경우에 토지는 안 됩니다.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통상같이 뭐 부가세 별도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B는 A에게 부가세를 주게 되겠죠. 그럼 A는 국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는 다음 해에 자기 사업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낼 부가세보다 매입세 공제가 더 크면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급 신청을 하면 국가는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및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상가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결국 부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부가세를 납부했다가 납부한 만큼을 자기가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사실 B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돌려받을 때까지 이자 부담을 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법 자체에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었으면 부가세를 줘야 되고 납부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해갖고 환급 신청을 하면은 납부받은 부가세를 돌려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겪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똑같은 약정을 해서 부가세를 줬는데 부가세를 지급했는데 A가 세금 계산서도 발급도 안 해주고 B한테 그리고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매입세 공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 공제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줬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낼 수가 없죠. 증빙 자료로. 그럼 뭐 당연히 환급이 안 되겠죠. 환급이 안 되고 국가는 당연히 부가세 전액을 다 고지할 겁니다. 만약에 공제하고 냈다 그러면 그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네가 원래 내야 될 부가세는 훨씬 많으니까 그걸 납부해라라고 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황당하죠. 왜냐하면 A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자기가 다음 기회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데 A가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해주고 납부도 안 해갖고 세금계산서로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B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B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 A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부가세를 지급하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면은 국가를 상대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의 부가세를 내는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확인을 안 해주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국가가 거래 사실 확인을 해주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매도인이 세금 계산을 발행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이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갖고서 이제 매입세 공제 사유로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 발급 안 할 경우에는 아마 3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즉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고요. 이런 식의 부가가치세 발행하는 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라는 어떤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시고 국가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갖고 이제 환급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 갖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뭐 공제 받을 길이 없겠죠. 환급 받을 길이 없겠죠. 따라서 부가세 전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약정에는 내가 부가세를 부담해서 부가세를 주면은 네가 국가에 납부해서 내가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런 의무를 이행 안 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해갖고 부가세를 전액을 다 납부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A가 이제 자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 돌려받을 수가 없는 셈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